네, 계속해서 수요일장 이슈를 함께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부장님 오늘 일단 3대 지수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상승분을 지켜내면서 무난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장 이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일 시장 자체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굵직한 이슈들 좀 지나가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주중에 또 중국에서의 관세 인하 스토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도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좀 관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좀 위급했던 지역에서의 이런 관세 봉합 흐름들이 일부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생 포지션이 일부분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주식 매수 트리거를 좀 당기고 있다라는 심리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부터 좀 급등을 하다가도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특히나 짚어봐야 될 이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동 순행을 하면서 다양한 발언을 내놨고 이게 또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그 주인공이 사실상 엔비디아로 보이는데요. 주가 오늘도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상무부가 중국, 특히 화웨이 칩 사용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로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을 잘 확보를 할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화웨이의 지금 칩 이슈가 사실 엔비디아의 그 좀 저가 모델 칩이죠. H20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성능을 6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좀 따라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성능이 낮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과연 중국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좀 물음표고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화웨이 칩이 수출이나든지 이런 부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이 자립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중국 시장에 있는 캐파를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이 13에서 15%는 기본적으로 차지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 부분이 뺏기게 됐을 때 기타 다른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중동에서의 시장이 열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휴메인 쪽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칩에 대한 승인이 나왔고 이제 행정부에 따르면 100만 개 이상도 지금 앞으로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외형 성장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중국에 있는 이슈를 좀 지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속도가 좀 더디게 된다라고 한다면 화웨이 칩 규제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건 또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을 좀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보다 플러스 알파로 중동발로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벤트가 크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테슬라도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중동발 안에서 조금 힌트를 많이 줬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들이 일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중동 관련 또 이슈를 저희가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특히 어제 크게 반등을 했던 이유가 이 사우디의 블랙엘 칩을 18,000개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 덕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 측은 이를 향후 수십만 개 단위까지 확대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규모가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고점을 새로 뚫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만 뚫겠습니까? 이전 고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가 랠리가 나올 건데 저는 중요한 거는 속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1.8만 개가 이제 진행이 됐고 향후에 계속 늘어날 텐데 과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행정부에서의
이제 캐파를 확대해서 수출하는 그 승인이 명확하게 종지부가 찍히는 게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뭐 전고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점은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 그들은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고가를 찍다가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일부 저항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한번 순환매가 강하게 돌 수가 있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이 그런 확대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나왔다 보니까 뭐 주가 추이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동발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를 또 IB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좀 막혀 있는 그런 버틀렉이 풀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엔비디아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테슬라가 이런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을 좀 공개한 것도 있고 또 중국 쪽에서도 뭐 이제 로봇 관련된 이벤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고 또 하반기에 또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결국엔 AI가 발달이 되고 그거를 최후에 탑재되는 게 로봇이니까 그걸 믹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좀 기대감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우디 이슈가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엔비디아가 새로운 전고점을 또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엔비디아나 테슬라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번 중동 이슈가 또 다른 종목이나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그렇게 주목을 하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예상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 물론 뭐 이제 투자가 진행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AI 인프라인데 사실 그게 좀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프라가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주가 추이도 상당히 높고 또 유럽발 에너지 관련된 이슈랑도 엮여 있어서 뭐 가스 터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GE 버너버 같은 종목이죠. 그거나 이제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 뭐 원전과 좀 연관성이 있다거나 그런 쪽들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운 또 뉴스들이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충분히 대응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들을 받고 있으니까 에너지원 쪽으로 일단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또 원전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동에서 엔비디아와 또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애플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조금 밀렸고요. 자, 그런데 이 또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의 시총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아이폰이 대규모 할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죠. 아무래도 또 이제 수출 쪽에서도 영향이 크고 또 중국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관세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M7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고 주가의 회복도도 사실 조금 지연이 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적인 부분에서 좀 부진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 할인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애플의 아이폰의 이런 출하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의 이런 출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위험 의식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원래 할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 부진에 따른 좀 이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게 좀 재고를 좀 줄이고 하는 부분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관세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할인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판매량이 예상만큼 안 나오면 이건 주가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해당 이슈를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슈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이 판매량 이슈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중국이 받고 있는 20% 펜타닐 관세도 여전히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이런 규제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관세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모두 다 이제 펜타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아직 하고 있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생기겠죠. 만약에 잘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저번 1기 때 무역 전쟁이 또 확대가 됐었던 게 이런 세부적인 항목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이제 보복 관세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애플은 타격이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원활하게 봉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플은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종지부가 좀 찍혀야 되는 거에서의 영향을 크게 받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